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밥, 떡, 빵 이런 탄수화물을 마음껏 드시면서 살이 찌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는 어떡하나요? 혈당 스파이크 오면은 살이 찐다고 들었는데 혈당 스파이크 와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혈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이런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과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 얘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사과랑 땅콩버터를 같이 먹는다거나 베이글과 크림치즈, 식빵과 치즈를 같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체중을 감량하기 좋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소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혈당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혈당 관리 정말 중요하고, 특히 당뇨 환자분들,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혈당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특히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이랑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고 조금 더 지금 하시던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원리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꿔요.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포도당으로 바꾸고, 이 포도당으로 바꾼 게 혈관에 들어가면은 혈당이 오르겠죠. 이 혈당이 오르면은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자,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뭐냐? 우리 혈액 내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니까 이 포도당을 간과 근육에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혈관에 있던 포도당이 간과 근육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올라던 혈당이 떨어지는 게 이제 정상 과정이에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과정. 이 인슐린 자체가 악당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있어야지 혈당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이 땅이 오르면 괜찮아요. 적당히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우리가 정제 탄수라든지 당류가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면, 갑자기 이렇게 치솟으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서 인슐린도 많이 나와요. 당연히 혈당이 너무 높게 올랐으니까 인슐린이 이 높아진 혈당을 빨리 낮추려고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포도당을 간과 근육에 저장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지금 근육량이 평균보다는 조금 많은 편인데,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근육량이 적은 분들, 이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포도당을 근육에 넣어야 되는데, 근육이 적으면은 포도당이 근육에 많이 안 들어가겠죠. 그럼 혈당이 빨리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고 악순환이 되면서, 자, 이 얘기는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혈당 방어를 위해서는 근육량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넣었으니까, 어려우면은 그냥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다까지만 알고 계세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자,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가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혈당이 요런 그래프를 가지는 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자, 그럼 여러분, 스파이크라고 하면은 요렇게 올라가서 확 요동치는 걸 스파이크라고 하고, 사실 여기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냐? 이렇게 올라간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떨어질 때 확 이까지 떨어지는 요 상태가 문제예요. 요 상태. 왜 문제가 되냐?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인슐린 분비해서 이제 혈당을 낮췄어요. 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뇌가 느끼기에는 혈당이 모자란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뇌에서 우리한테 더 먹어. 그래서 나오는 증상이 허기짐, 나른함, 허기지고 나른한 상황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혈당이 떨어져서 이렇게 허기지고 나른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뭐예요? 먹어버려요. 근데 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식사 때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2시간 뒤에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가 언제예요? 간식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간식 중에는 우리가 간식으로 소고기를 먹어요? 아니면 간식으로 과자를 먹어요? 간식으로 과자를 먹죠. 간식으로 과자나 간단하게 주전부리 할 수 있는 걸 먹는데, 그런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혈당 스파이크가 또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올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떨어진 상태에서 허기지고 나른하고 배고파서 뭘 먹으면 여기서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스파이크를 쳐. 또 배가 고프고 또 먹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혈당이 요동치고 있는 이 상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완전히 과로해요. 인슐린이 많이 나왔다가 줄였다가 또 많이 나왔다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방법이 나옵니다. 탄수를 지방과 함께 먹어라. 탄수를 지방과 함께 먹으면 여러분 왜 혈당 스파이크가 안 오냐면,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 특히 정제 탄수를 먹었을 때는 소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혈당이 올라가요. 근데 지방을 같이 먹잖아요. 지방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혈관에 포도당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조금씩 넣어줘요. 그러니까 혈당을 덜 올려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도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고, 아까 제가 그렸던 이런 급격한 그래프가 아니라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먹으면 이런 그래프가 생깁니다. 자, 실제로 연속 혈당기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혈당을 측정하는 이 연속 혈당기를 차고 있으면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탄수 더하기 지방을 함께 먹으면 사과와 땅콩버터를 같이 먹고 베이글, 크림치즈, 그리고 뭐 식빵에 치즈 먹으면 요런 혈당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요동치지 않으니까 인슐린도 덜 분비가 되고, 이렇게 저혈당 상태로 가지 않기 때문에 공복감도 덜 오고 포만감도 오래 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그리고 체중 감량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요 흐름에서 탄수 더하기 지방이 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사과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과와 땅콩버터를 같이 먹어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땅콩버터를 30g으로 잡은 이유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의사분 유튜브에서 땅콩버터랑 사과를 함께 먹으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땅콩버터를 기준으로 잡은 게 하루에 한 30g 정도까지 함께 먹는 것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기준을 30g으로 잡았어요. 사과 한 개를 먹을 것을 사과 한 개와 땅콩버터 30g 먹는 것까지는 제 기준에서, 그리고 체중을 감량하는 기준에서 문제가 될 게 크게 없어요. 문제가 될 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버 분이 하신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과 한 개 100칼로리, 땅콩버터 한 개 190칼로리, 한 300칼로리 돼요. 근데 요렇게 먹었을 때 요것만 먹고도 내가 아침에 요렇게 딱 먹고 점심까지 혹은 그 다음 끼니까지 내가 포만감이 들고 크게 간식을 찾을 염려가 없을 정도로 내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과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사과를 되게 좋아하겠죠. 땅콩버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는 땅콩버터를 너무 좋아하겠죠.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과 더하기 땅콩버터를 같이 먹으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혈당을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땅콩버터 30g을 펐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땅콩버터 30g을 보고 제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땅콩버터 30g이 그 베스킨라빈스 작은 숟가락에 이제 한 스푼 정도예요. 여러분, 저는 알고 봤더니 사과와 땅콩버터 30g만 가지고는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까지는 괜찮아요. 이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제가 건강을 좀 생각해서 땅콩버터를 조금 덜 먹어야지 하고 땅콩버터를 먹었을 때 얼마 정도 먹냐면 30g이 아니라 한 100g 정도 먹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땅콩버터 100g을 사과 한 개에 이렇게 발라놓은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이 100g도 많은 양은 아니에요. 저는 100g 정도를 먹었는데 진짜 양보해서 사과 더하기 땅콩버터를 100g 먹는 것까지는 그래도 체중 감량은 아니더라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먹으면 괜찮다라는 게 점점 확장이 되면은, 여러분들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피자도 괜찮지 않나? 여러분, 피자는 탄수화물 더하기 지방입니다. 심지어 토핑에 단백질도 있죠. 치킨은 괜찮지 않나? 치킨은 튀김옷 더하기 닭고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얘들이 혈당을 많이 올릴까요? 혈당 상승을 많이 안 시켜요. 물론 양념치킨은 혈당을 상승을 많이 시킬 수 있지만, 그냥 후라이드 치킨을 소금에 찍어 먹는 거는 혈당 상승을 많이 안 시킵니다.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그 디핑 소스 같은 거에 막 푹푹 찍어서 먹으면 몰라도 그냥 피자, 신 피자로 먹으면은 이것도 혈당 상승 많이 안 시켜요. 그리고 빵을 버터에 찍어 먹거나 땅콩버터에 발라 먹거나 치즈를 올려 먹거나 올리브유를 찍어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른대.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밥을 버터에 볶아 먹고 식용유에 볶아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른대.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거 지금 혈당을 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이에요. 어떤 다이어트 유튜버 분이 밥을 버터에 볶아서 뭐 소고기랑 같이 볶아서 점심 먹으면 포만감이 좋기 때문에 살을 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피자, 치킨, 빵, 버터, 땅콩버터, 치즈, 올리브유, 버터, 식용유 너무너무 행복한 얘기잖아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 관점에서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체중 감량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여기 잠깐만, 올리브유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원장님? 그냥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이라고 하던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좋은 기름, 나쁜 기름, 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뭐 염증, 뭐 이런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여러분, 올리브유 좋은 지방 맞아요. 좋은 기름 많은데 올리브유를 여러분 여기서 1리터를 제가 원샷 했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갈까요? 체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튼 체지방이에요. 그럼 체지방 감량 입장에서는 이 올리브유도 마냥 많이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올리브유를 먹는 방식이 여러분 보면 버터, 땅콩 버터를 먹는 방식보다는 올리브유를 먹는 방식 자체가 기름을 많이 섭취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버터를 빵에 발라 먹는다고 보면은 빵에 버터를 이만큼 듬뿍 바르죠. 그렇게 먹는 버터 지방의 양이랑 올리브유는 어떻게 먹어요? 발사믹 식초랑 섞어서 찍어 먹죠. 이렇게 먹는 양이랑은 아예 양 자체가 다르죠. 버터랑 땅콩버터를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이랑 빵과 함께 올리브유를 먹을 수 있는 이 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터, 땅콩버터, 치즈보다는 올리브유를 찍어 드시는 게 지방 섭취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올리브유도 여러분 진짜 막 빵을 푹푹 담가가지고 막 이렇게 앞뒤로 적셔가지고 물었는데 올리브유 쫙 나오고 이렇게 드시는 건 안 돼요. 그렇게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자, 그럼 여러분,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 요런 방법들 제가 이것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드렸지만 이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넘어와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두 개는 해당이 안 돼도 이 두 개에는 해당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빵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이게 왜 체중 감량에는 위험한지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설명할게요. 1분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탄수화물 들어와서 이게 소화가 돼서 포도당이 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포도당을 간과 근육으로 저장한다고 했죠. 여러분,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는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 옆에 지방이 있다.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됐을 때 옆에 지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방은 바로 체지방이 돼요. 거의 대부분이 체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탄수화물 흐름대로 쭉 가던 거 옆에 지방,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지방을 함께 먹으면 그냥 체지방은 증가하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겠다고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체중 감량을 위한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제 체중이 110kg까지 나갔던 사람이고 계속 요요를 겪으면서 몸이 계속 망가졌었고 대사 유연성이 많이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 체중을 감량을 하고 싶으시고 지금 드시는 식단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니 내 몸이 자꾸 문제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방법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 그럼 결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니, 혈당 스파이크도 잡아야 되고 체중 감량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결론을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먹던 것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탄수 지방을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시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쪽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먹게 되면 이 지방의 절대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하루에 한 50g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날에는 지방을 50g 미만으로 먹겠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얘기는 제 채널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거 말고 요거를 더 추천을 드린다. 예를 들어서 빵을 드시고 싶으면 여러분 버터랑 같이 드시지 말고 기름기가 적은 고기, 뭐 닭가슴살 아니면 닭 안심,
그런 지방이 적은 고기랑 함께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은 뭐 흰살 생선을 쪄서 뭐 아구찜이라든지 가오리찜이라든지 이런 찜류로 먹는다든지, 뭐 해물찜도 괜찮잖아요. 그런 식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쪽으로 조금 옮겨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도 막고 체중 감량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고 공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언가를 더 먹기 위한 수단으로 혈당 방어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사과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다가 땅콩버터가 떠올라서, 그러면 사과랑 땅콩버터를 먹어야겠다 가 아니라, 사과를 안 드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혈당을 올리는 무언가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혈당을 안 올리고 어떻게 먹을까 해서 땅콩버터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사과를 사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생 사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사과 더하기 땅콩버터가 혈당 방어에 좋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라는 게 있어 버리니까 제가 사과랑 땅콩버터를 진짜 많이 먹어요.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혈당 방어라는 어떤 심리적 안정을 가지면서 이 혈당 방어를 시키는 애들을 많이 먹어버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과도 적정량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래 먹던 식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내가 원래 건강하게 먹던, 집에 와서 먹던 뭐 잡곡밥에 뭐 계란 후라이에 뭐 고기에 생선에 아니면 뭐 나물 반찬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안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밥을 한 공기를 다 먹고 반찬들을 먹는 게 아니라, 반찬들을 먼저 먹고 뭐 계란 후라이를 먼저 먹고 아니면은 국물을 먼저 먹고 이런 걸 좀 먹은 후에 밥을 먹는 것은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밥이랑 나물이랑 뭐 비빔밥 한 그릇을 먹었었는데, 여기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겠다고 계란을 3개를 더 넣는다거나 아니면 버터를 더 넣어서 밥을 막 볶아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먹는 건,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체중 증가로 갈 확률이 높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오늘 제가 영상을 조금 간단하게 찍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혈당 스파이크랑 체중 감량은 엄연히 다른 얘기고, 특히 요즘 혈당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이 살이 찌지 않는 방법이다, 살이 빠지는 방법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자꾸 영상에서, 다이어트 영상에서 자꾸 탄수화물을 지방이랑 함께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라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이제 여러분들한테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전직 100kg 비만 한의사였던, 현재는 2년 반째 체지방률 9%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 이종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